이 판결은 내 말이 맞는데 이거 내가 판사하는 게 더 낫겠는데 막 이런 그런 것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있죠. 2부에 또 다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신데 예. 또 지금은 대형 로펌에 계시고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에 대한 정관 예우라든지 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은 좀 승성률이 좀 높은 것 같다 라는데 좀 동의하실까요? 근데 일단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승소 확률 100% 이런 변호사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어떤 사건이든 주라고 잘해도 안 될 사건이 있고,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사실 뭐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재판이라는 거는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뭐 형사는 검사하고 변호사고, 민사사건은 원고 피고 둘 다 뭐 변호사이고 뭐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나를 설득해봐라, 필요한 서류 다 내고 그럼 내가 다 볼게, 그래서 그때까지 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라 하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모든 설득에 있어서는 사실 노하우가 있잖아요. 남녀관계도 그렇고 어떤 비즈니스에서 딜을 해도 어떤 식으로 설득하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건 재판도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경험이 있고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더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해야 된다는 걸 잘 알 수밖에 없는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유리한 면이 분명 있겠죠. 정관이라는 게 예전에 판사했던 사람이니 저 사람은 잘해줘야겠다, 그런 인간관계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강했을 때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거는 일단 많이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이제는 법원 나온 지도 꽤 돼서 정관이라 부르기도 뭐하지만, 뭐 올 때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판사 출신이다, 뭐 거기에 대해서 굳이 뭐 말은 안 하죠. 이제 정관인 거 소용없어요, 말 안 하죠. 그쵸. 왔는데 네. 저의 실력으로 열심히 해서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정관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판사는 책임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변호사여서 더 좋은 점은 없나요? 좋은 점은 일단 한 편만 들으면 되니까. 그러네요. 신기하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은 무조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쪽이 이겨야 되는 결론. 네. 그래서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내가 한쪽 편을 두고 논리를 피는 입장에서는 판사 때 괴롭던 것보다는 훨씬 편하죠. 펴놓고 알아서 결정해. 그러면서 어떨 때는 정말 결정하려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신기하네요. 그건 되게 편한데, 또 한편으로는 부담은 의뢰인이 민사가 형사가 간단히 말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담이네요. 엄청난 책임감이 있는 거죠. 네. 그 상황에 물론 거기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하죠. 하지만은 그 과중에서도 처벌의 강도나 피해를 좀 줄이게 해달라는, 아니면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아무튼 공통된 거는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온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담이 있는 거죠. 네. 판사가 그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얘기 자주 물어보던데, 근데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판결은 내 말이 맞는데 이거 내가 판사하는 게 더 낫겠는데 막 이런 그런 것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있죠.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내가 딱 결론 내리고 해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되게 웃긴 게, 예전에 제가 판사를 할 때는, 제가 가끔 사석에서 농담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는 결론이 어떻든 간에 재판 진행을 잘하고 얘기 잘 들어주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면 비록 졌더라도 재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 되고 나니까 재판을 험하게 하든 어떻게 하든 이기면 훌륭한 판사고 지면은 결론 이상을 내린 판사, 이렇게 되더라고. 참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이 2030 분들이 많으신데, 경제가 그렇게 막 성장하지 못하니까 기업도 취업의 문을 열기 좀 쉽지 않고, 또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또 올라가니까 뭐 여러 가지를 또 포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혹시 또 그런 분들께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을지. 뭐 이거는 진짜 솔직히 하는 말인데, 좀 우리 나이대에서 이렇게 2030이나 젊은 분들 보면 그때가 좋다 이 말을 하잖아요. 네. 가끔가다 물어봐요. 옛날 뭐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고. 나는 100만금을 주고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제 뭐 본인 다 살았으니, 그동안 커리어 있고 성공적으로 살았으니 저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뭐를 새로 시도할 나이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제일 슬퍼요. 지금의 20대 30대가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빡빡하고, 우리가 살았던 그런 성장 시대보다는 기회도 적고 또 세상도 또 복잡해지니까 살아가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고 거기서 또 안 됐을 때 또 다른 거를 시도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엄청난 자산이고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제 애들도 전혀 저하고는 다른 일들을 해요. 따님이 크리에이터.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분들 보면 이제는 내가 훈수를 둘 세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살 거고 살아갈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은 나도 모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진짜 이 변화되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에 엄청난 능력을 갖고들 있는 것 같아. 제가 총 2년, 7년 이렇게 총 9년의 회사 생활을 하고 이제 퇴사를 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많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게 제일 부럽다니까. 우리 나이에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만약에 하겠다고 결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엄청난 리스크고 시도하기가 사실 쉽지도 않고 이미 이 돌아가는 머리도 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너지가 달라요. 많이 다르나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혁명가들, 그게 뭐 정치적이든 사업적이든 혁명가들은 나이 먹은 사람에서 안 나와요. 젊은 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세상을 바꾸는 거는 거기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와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기대하기 힘든 거죠. 아직은 에너지가 좀 있을 때라서 점점 나이 먹으면 그렇게 돼요. 아휴, 뭐 굳이 내가 음, 또 내가 뭐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이 많이 바뀌거든. 네. 그래서 진짜 젊었을 때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마음도 생길 때가 이제 그때여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또 문득문득 들 때가 있고 그게 이제 부러운 거죠. 너무 좋은 위로와 격려를 좀 받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가까이서 느꼈는데 구독자분들께도 이런 마음이 좀 전해주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도 아마 그 생각할 거예요. 편한 소리 한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제가 진심에서 나와서 드리는 소리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